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교과서 60페이지입니다. 자,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다음 그림은 직사각형을 잘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자, 아래 그림을 보니까, 자, 직사각형을 점선을 따라 이렇게 잘랐다 이거죠. 자, 그럼, 자, 두 부분의 넓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자, 세로는 4고 가로는 3과 2의 합, 즉 5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자, 4 곱하기 가로는, 자, 3과 2의 합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왼쪽 부분은 4 곱하기 3이고 오른쪽 부분은 4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잘랐지만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잘라진 두 부분을 더하면, 자, 처음에 있던 이 부분과 넓이가 뭐에? 같아야지. 맞죠? 자, 그걸, 자, 우리가 여기 아래다가 식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은, 자, 위에 읽어보면 직사각형의 전체의 넓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의미를 하나 부여를 할 거거든요. 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냐면, 자, 마치 보니까, 자, 4 곱하기를 얘한테 한 번, 얘한테 한 번, 자, 분배를 해줬더니 괄호가 풀리면서 4 곱하기 3, 4 곱하기 2 가운데 덧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자, 다른 어떤 수도 대입해 봤더니 항상 성립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자. 어떤 법칙? 그렇죠. 마치 분배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곱셈의 분배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괄호를 풀면서 괄호 앞에 곱해진 걸 하나하나씩 분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책에는 또 하나의 설명을 적어 놨는데, 자, 위에 자, 이처럼 자,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얘는 지금 괄호가 있으니까 덧셈을 먼저 하고 앞에 있는 곱셈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고 나면 곱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덧셈을 하는 겁니다. 연산의 순서가 바뀌었죠. 자, 따라서 그런 내용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자 ABC로 분배 법칙을 표현했는데, 자, 세수 ABC에 대하여, 자, A 곱하기 괄호에 B 더하기 C입니다. 무슨 의미야?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하시오 이 말인데, 자, 이걸 우리가 분배를 해주자 이거죠. 얘한테 한 번, 얘한테 한 번. 자,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표현되는데, 그 결과는 항상 뭐 하더라? 그렇죠. 같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꼭 왼쪽에만 곱하는 것만 성립하냐?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 자, A 더하기 B 괄호에 곱하기 C인데, 얘를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분배를 해 주더라도 결과는 뭐하다? 그렇죠. 항상 같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개념 확인을 볼 텐데, 자, 여러분 15 곱하기 97 열심히 하면 되죠. 자, 15 곱하기 97은 자, 7호 35 이렇게 우리가 땡땡땡 한다 이거야. 그런데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97은 100 빼기 3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97을 100 빼기 3, 뭐 책에서는 100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100 더하기 마이너스 3 괄호로 묶여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분배해 주자 이거야. 한 번, 두 번. 자, 따라서 자, 아래처럼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해주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곱하기 100은 편하거든.
15 곱하기 100은 얼마? 1500. 자,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5. 따라서 최종 답은 얼마? 1455.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까처럼 지워버렸는데 15 곱하기 97 하면 자,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도 여러분 4 곱하기 3.14 더하기 96 곱하기 3.14 우리가 곱셈을 2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덧셈하면 되잖아. 그런데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지금 뭐가 공통이냐면 자, 이 부분 자, 곱하기 3.14 너무 크다. 자, 곱하기 3.14 곱하기 3.14 보입니까? 자, 그러면 얘를 자, 분배 법칙을 해주자 이거야. 자, 그래서 앞에는 4 뒤에는 96 그래서 4 더하기 96 자, 괄호하고 곱하기에 3.14 자, 여기 보라색 보이죠? 곱하기 3.14를 분배 법칙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4 더하기 96은 얼마? 100 100 곱하기 3.14는 답은 3.14더라.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했으면 아직도 곱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보충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A 곱하기 자, B 더하기 C 자, 분배 법칙 어떻게 된다고? 자, 얘한테 이렇게 한번 얘한테 이렇게 한번 자,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B 더하기 자, A 곱하기 C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자, 곱하기 B 자, A 곱하기 공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괄호를 이렇게 묶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괄호에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등호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식도 성립하지만 오른쪽 식이 왼쪽 식과 같다도 성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너무 분배에 좀 나눠줘야지만 분배냐? 뭐가 아니죠. 괄호로 묶이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좀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야, 이거 여러분 바로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104는 100 더하기 4 맞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법칙 써주자? 분배 법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 따라서 자, 100과 19 곱하면 1900. 자, 19와 4 곱하면 76입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다? 1976. 느낌 있죠?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얘도 각각을 우리가 곱하려고 봤더니 여러분 공통 보이시죠? 5.23 곱하기 5.23 곱하기 자, 그러면 무슨 법칙 쓰자? 분배 법칙. 자, 5.23 곱하기로 묶어주라. 뒤에는 누가 남어? 102. 뒤에는 누가 남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5.23 곱하기에 10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100입니다. 답은 얼마? 523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분배 법칙을 배워봤고,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학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학년 1반. 자, 1학년 1반 1번 김재근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자, 즉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1번부터 6번까지 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 푼 사람은 해설 강의 계속 듣고 오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럼 여러분, 자, 1번부터
자, 6번까지 한번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아, 여러분 이거. 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인데, 자, 1번. 자, 부호가 같은 자, 음의 정수들의 곱입니다. 자, 부호부터 결정하라 그랬죠? 최종 부호는 양수고, 자, 절대값의 곱 2와 6의 곱은 10이다. 자, 3번. 자, 1번과 3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유리수인데 부호가 다릅니다. 최종 부호 마이너스고, 절대값의 곱 4분의 1과 3분의 8의 곱인데 약분이 되죠. 답은 얼마? 3분의 2더라. 자, 2번은 답만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0.55. 4번은 플러스 5분의 10입니다. 자, 2번 다음 계산 과정 기억 니은에서 이용한 곱셈의 계산 법칙. 자, 이거를 각각 말하시오. 자, 위에 보니까 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였는데 여러분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자, 얘와 요놈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즉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고, 자,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환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자,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아, 미안합니다. 곱셈. 자, 곱셈의 교환 법칙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줄을 봤더니 자, 괄호가 묶여져 있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뒤에서부터 연산을 하시오 이 말이죠. 자, 결합을 시켜줬네. 자, 무슨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그래서 자, 괄호 안을 연산하니까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0을 곱하니까 최종 답은 70.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번은 마이너스 1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최종 부호, 자, 마이너스를 4번 짝수번 곱하니까 플러스고, 자, 1을 4번에서 거듭해서 곱하자 1이죠. 자, 2번입니다. 마이너스 1의 5제곱입니다. 자, 음수가 홀수개입니까? 최종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1을 5번 1이죠. 자, 그런데 3번은 여러분 이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최종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고 4의 제곱은 얼마? 16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전체 제곱이네. 자, 마이너스를 2번 곱해라. 최종 부호 플러스에 자, 3분의 2의 거듭 제곱입니다. 9분의 4가 되겠다. 자, 이제 오른쪽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환 결합 법칙을 써서 해도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이런 놈들은 자, 음수의 개수를 따져봐라. 자, 음수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자,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최종 부호, 그렇죠?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값의 곱입니다. 4, 2, 7, 2의 곱. 자, 2와 2 곱하면 4, 4와 4 곱하면 16, 16과 7 곱하면 112가 되겠죠? 그렇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뭐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얘를 거듭 제곱을 풀면 얼마야? 그렇죠. 플러스 9가 된다. 자, 그럼 음수의 개수 하나, 둘. 그럼 여러분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자, 나머지는 절대값의 곱 4와 6, 9, 2. 자, 2와 5 만나면 얼마야? 10입니까? 그럼 6과 9 곱하면 54. 따라서 답은 540이다. 자, 3번 마찬가지. 자, 얘를 먼저 풀어줍시다. 아, 플러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다. 자, 음수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그럼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자, 3,
3분, 8분의 1, 4, 5분의 1. 약분되는 거 하나 느낌 왔습니까? 4와 2는 8과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분모는 5 하나, 분자는 3 하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죠? 자, 그 다음 5번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고 그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뭘 이용해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그럼 여러분 사실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자 22를 자 첫 번째 자 22를 20 더하기 2 자 이렇게 자 분배 법칙을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103을 100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왕이면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2번을 한번 해결해 보자. 자 그럼 22 곱하기 자 100 더하기 3입니다. 자 무슨 법칙 쓰자? 분배 법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 따라서 22와 100을 곱하면 2200 3을 곱하면 66 따라서 답은 얼마다? 2266이다. 자 이번엔 어떻게 분배 법칙을 하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보이시죠? 자 그럼 자 요놈은 마이너스 3.6 더하기 마이너스 2.4 자 중가로 씌우고 곱하기 마이너스 7 이거 분배 법칙 맞죠? 자 중가로 안을 정리하자.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너무 깔끔하죠. 자 부호가 같은 놈의 곱셈이니까 최종 부호 플러스 6과 7의 곱 42가 되겠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자 카드를 3장 뽑아. 자 여기 이제 밑줄 그어놔야 되겠다. 자 카드를 3장 뽑아서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할 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3개를 뽑아서 곱할 때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 그럼 여러분 총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구하는데 도대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이거는? 우리가 뽑아서 곱했어. 그럼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 근데 그게 몇 가지 나오냐 이거야. 그렇죠. 몇 가지? 4가지가 나온다. 여러분한테 욕하는 거 아닙니다. 4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왜 4가지냐? 우리가 3개를 조합을 여러 개를 해봐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내가 사탕이 딸기 맛이 있고 초콜릿 맛이 있고 멜론 맛이 있고 마지막 수박 맛이 있어. 자 사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탕이. 자 너 이 중에 너 먹고 싶은 거 3개 골라라 이 말이야. 너 먹고 싶은 거 3개 골라. 근데 선생님은 쉽습니다. 선생님은 초콜릿 사탕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얘만 빼버리면 몇 개가 남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자 무슨 아이디어냐면 내가 여기에서 3개를 고르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 자 4장의 카드 중에서 3개를 뽑아라 이 말은 하나를 버려라 이거죠. 그러면 자 얘를 버리는 경우 한 가지, 얘를 버리는 경우 또 한 가지, 얘를 버리는 경우 또 한 가지, 얘를 버리는 경우 또 한 가지.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라 그랬는데 사실 이 네 개를 구해보면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장 큰 값. 여러분 카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호가 다르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왕에 크려면 음수가 크겠어? 양수가 크겠어? 그렇죠. 양수가 더 크죠. 그러면 양수가 되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카드를 버렸어. 양수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냐면 음수는 짝수개가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가장 큰 값이 되려면 반드시 자 얘와 얘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양수 중에서 이왕이면 큰 게 좋지. 따라서 누구? 얘가 들어가야지. 자, 굳이 네 가지를 다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작은 값 여러분 가장 작은 값의 부호는 당연히 뭐야? 음수.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 음수 중에 한 개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곱해서 가장 작으려면 당연히 누굴 뽑아? 얘를 뽑죠. 얘는 뭐 해버려?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 나머지 수들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만 빨리 계산하자. 자 최종 부호 음수가 2개입니다. 최종 부호는 플러스고 3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9, 2, 18. 자 가장 작은 수 부호 최종 부호 마이너스죠. 자 약분도 안 되네. 자 9, 5, 45 2분의 4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4개 나온다고 예상을 했지만 4개를 다 안 구해봐도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자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자 1학년 1반 김재근 이렇게 학번 잘 적으셔가지고 자 사진 찍어서 이 학습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